이재명 후보의 운, 즉 2005년 정치인이 되기 전까지의 인생을 같이 살펴볼게요. 1976년 2월 23일에 성남으로 이사를 옵니다. 임술대운, 병진년, 경인월이에요. 자, 보시면 이 대운에 있는 임이 월지에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월운에 있는 경이 일시지에 통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운과 월운 사이에는 경생임 해서 이 임이 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왕해진 임을 세운에서 병임충 해가지고 깨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지에서 보면은 이 월지와 세운 사이에서도 자진합을 해서 안 그래도 넘쳐나는 수에 또 수를 더하고 있죠. 이렇게 왕해진 수를 이제 이사하는 걸로 선택을 한 거죠. 이제 성남은 이제 빈민 도시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난하고 또 초등학교 졸업한 해인데 바로 엄마 손 잡고서 공장, 목걸이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뭐 그렇다 해서 그 환경에 크게 좌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동네에서나 아니면 공장, 직장에 가서도 다 또래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상대원 시장에서 청소부로, 또 어머니는 그 상대원 시장 화장실에서 또 지킴이로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장이라는 것은 험하다 보니까 뭐 손가락이 잘린다, 뭐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해요. 그 당시의 사장들은 사람 몸이 다치는 것보다는 기계가 망가지는 걸 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시절에는 폭력이 난무하던 때였습니다. 군인이 대통령이던 시절이었고요. 뭐 가정에서는 남편이 부인을 때리고, 학교에서는 선생이 학생을 때리고, 직장에서는 선임은 후임을 때리고, 그런 폭력이 일사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이재명 어린이도 공장에 출근하면 맞고, 또 퇴근할 때쯤 되면 또 맞고, 이렇게 이제 힘든 생활을 해 나가는 중에 1978년으로 추정하는데요. 산업재해를 당하게 됩니다. 시급이자 좀 더 높은 곳을 찾아서 글러브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프레스기의 손목이 직리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평생에 장애를 남기게 되고요. 팔이 비틀리는 장애를 남기게 되고, 30살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도 이 팔이 부끄러워서 한여름에도 이제 긴팔 옷을 입고 다녔죠. 또한 이 장애로 인해서 이제 군대 면제도 받게 되는 거고요. 자, 그 1978년을 보게 되면요. 무오년입니다. 지금 월간에 각 겁재가 있는데요. 이 월간과 세운이 간무충 해가지고 이 겁재가 막 깨어나 버렸어요. 또한 월지와 세운 사이에 자워충 해가지고 이 월주에 요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직장에서 뭔가 사건이 터진 거고 그게 산업재해로 나타나게 된 거죠. 또한 이 각 겁재가 사고를 발생시킬 때 사용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불운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직장 안에서요, 봤더니 공장 관리자라는 사람은 때리는 존재죠. 맞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그 공장 관리자를 봤더니 고졸이네. 나는 초졸인데 저 사람은 고졸이야.
고졸이 되면 좋구나. 또한 중졸이 또 고졸이 본인보다 시급을 더 많이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 돈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이제 이 월지에 있는 임, 정인이 발동을 하는 거죠. 또 대운에 또 임, 정인이 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78년 8월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8년대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해서요, 단 몇 개월 만에 합격까지 이르게 된 거죠. 자, 경신월입니다. 우선 대운에 임정인이 월지에 그리고 월운에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합격의 운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월운에 있는 경정관이 일시지에 그리고 또 월운에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과 정인이 강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대월운 사이에 경생임, 즉 관인상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월지와 월운 사이에서는 신자합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관인상생으로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지금 목표는 고졸 출신의 공장 관리자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있고요. 자, 경신연입니다. 자, 직전에 경신월이었던 것이 이제는 경신연으로 들어왔으니 좀 더 기운이 월운보다는 세운이 더 강하게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또 학교 안에 썼던 경이 이제 월운으로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운으로는 합격운 임정인이 월지에 통근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 또 세운에까지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은 경정관은 일시지와 그리고 세운에 통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 강해진 정관, 정인, 경생임, 관인상생으로 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단계는 대학교죠. 지금 가난한 공장 노동자인데 대학교를 노린다? 이건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런데 이때 전두환 대통령이 어쩌다가 도와주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까지 있었던 본고사를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1982년도 대입부터는 학력고사를 시행하고요. 이게 1993년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학교에 도전할 때 첫 학력고사가 치러지는 거였고요. 그 학력고사는 이제 전국 단위로 등수를 매깁니다. 딱 봤더니 전국 3,000등 이내에만 들면 대학교를 내 돈 들이지 않고 장학금 받으면서 다닐 수 있겠구나가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로 한 달 동안 일하면 월급이 6만 원인데 그 대학교에서는 20만 원을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대학교에 충분히 담을 수 있죠. 오히려 공장 힘들게 일할 때보다 3배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장학금을 받아서 아버지한테도 드리고 또 형이 또 공부하는데 또 보태주고 이렇게 했고요. 또 반대로 또 이재명 후보가 어려울 때는 그 형이 또 자신이 장학금 받은 걸로 또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3,000등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이 모의고사, 첫 번째 학력고사 모의고사를 봤을 때 등수가 40만 등 정도였습니다. 이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하지만 이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서요, 이제 10만 등 안에 들어오고 성적을 계속 올려가지고요, 결국은 1982년 1월 달에 중앙대 법학과에 합격을 합니다. 자, 지금 임술이란 대운, 임정인으로 검정고시 합격에 계속 써왔는데요. 이번에도 이 임정인을
대입, 합격이라는 형태로 잘 씁니다. 자, 임정인이 소중한데요. 이때는 임술 연으로 아예 세운으로까지 확 들어옵니다. 합격이 뭐 보장돼서 이 운에 합격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어렵죠. 그 다음에 신축월입니다. 자, 지금 이미 임정인이 월지에 통근을 하고 있어서 강하게 합격, 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다가 더 1 플러스 1을 해주고 있죠. 이 신평관이 일시지 그리고 대세 월운에 강하게 통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간의 개가 또 월운에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개 해가지고 연간과 월운 사이에 살인상생이 더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을 하늘이 돕는다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정인과 그리고 편인 그리고 편관 이런 기운들이 잘 유통이 되면서 중앙대 법학과 합격이라는 또 쾌거,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제 또 지지 쪽을 한번 봐볼까요? 이 월지와 대세운 사이에 자술 격각이 있고요. 그리고 대세 월운 사이에 또 축술형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대를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중앙대였고요. 그것보다 더 높은 학교를 가려면 이제 내 돈을 내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 후보에서 제외시켜 버린 거고요. 자, 그러면 내가 돈 때문에 더 좋은 학교 갈 수도 있었는데 중앙대를 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억울해서라도 그러면 이 학교 내에서 과만이라도 좀 높은 과를 내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높은 데가 인기가 많은 데가 의대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대가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기 있는 곳이 법학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조인이 되겠다는 뜻을 두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자존심. 내가 학교는 제일 높지 않지만 과라도 제일 높은 걸 선택하겠다는 그 자존심으로 법학과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학과에 선택하고 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사시라는 게 사법고시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목표는 사법고시 합격이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산업체로 아는 그 장애 때문에 이제 군대가 면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바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이때가 1986년 10월 22일이에요. 자, 대운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합격하는데 잘 썼던 임술 대운이 이제 끝이 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신유 대운입니다. 자, 직전에 법학과 합격할 때 월운에서 이 신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렇게 도움이 됐던 그 신이 이제는 대운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정묘년 이거요. 그리고 무술월입니다. 무가 이게 아니죠. 여기를 살짝 지우고요. 그러면 이 대운 그리고 연간 사이에 신생계에서 살인상생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편의는 내가 어느 한 분야에 깊이 있게 매진했을 때 성공하게 되는 그런 운이에요. 임정인과 그리고 이 개편인을 비교해 보면 개편인이 합격하는데 쓸 수는 있지만은 좀 더 어렵게 쓰게 되는 거죠. 장인 정신을 갖고 한 우물을 팠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은 사법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공부를 했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매진했겠습니까? 그래서 신생계 살인상생으로 합격에 이르게 된 거고요. 이 중요한 신을 세운정에서 정신충에서 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법시험 합격했다, 변호사가 된다, 이건 간판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연지와 대운 사이에 묘충, 여기 세운까지 더해서 묘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법조계로 뛰어든다 그럼 형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월지와 세운 사이에 자묘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법조인이 된다의 이 자묘형이 사용이 됐지만은 이제 그 후에는 이재명 후보가 형을 받는데 뭐 벌금형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이게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라는 것은 내가 남한테 형을 가하는 직업이라면 뭐 괜찮겠지만 그냥 일반인이라면 형을 당하는 입장에 이제 이 형이 발동하기 십상이죠. 이런 사법시험 합격한 경사가 있었는데 곧 이어서 아버지가 위암으로 또 별세를 하시게 됩니다. 뭐 같은 해 11월입니다. 기해의 월이에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이 기는 내가 극하는 거잖아요. 편재. 그리고 편재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기고요. 근데 지금 일시간에 을이 여기 세운에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을이 강해졌죠. 을기충을 하는데 이 강한 을에 기가 때려 맞고 있어요. 게다가 이 기는 뿌리도 없습니다. 너무 약해요. 또한 이 약한데 빰 맞는데 또 아프게 또 때린다고 영간과 월은이 또 기계충하면서 또 두들겨 맞고 있죠. 을한테 맞고 개한테 맞고 또한 이 지지에서 세운과 월은세 해묘합을 하면서 이 목이 더 강해졌어요. 이건 뭐 하늘에서도 나를 때리고 땅에서도 나를 때리고 그래서 이 기편제가 아작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별세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987년부터는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1993년도까지 이어지게 돼요. 이 당시에는 노동운동, 뭐 이장 취업 이런 활동들이 전두환 정권의 그 살벌한 감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1987년이면 정묘년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일시간에 있는 을이 이 세운에 통근하기 때문에 강해요. 그러니까 대운에 이 신유라는 서슬펄은 나를 극하는 편관이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 이 식신이잖아요. 그러면서 일시간 을에서 정으로 또 여기서 신으로 을생정, 정생신, 비견, 식신, 편재로 기가 아름답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편관이고요. 정은 식신이잖아요. 그러면 정신충 이고 이 정신충을 식신제살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나는 이 정을 가지고서 그걸 해결하는 데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 자신의 10대 시절 그 열악했던 어두웠던 그 노동 환경에서 탈출을 했어요. 뭐 대학생이 되고 또 사법시험에까지 합격을 했죠. 사는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노동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이건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바로 노동에 다시 뛰어드는 게 이 신유, 대운, 이 편관을 가지고 뛰어든 거고 그 뛰어들었을 때 거기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노동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이 정, 식신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이제 1989년 5월 13일에 노동법률사무소를 개설을 합니다. 또한 또 이때 유명한 민변 있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 국제연대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노동, 인권 변호사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고 있습니다.
기사년의 기사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법연수원 졸업자들의 코스는 일단은 법원에 들어갑니다. 검사를 하든 판사를 한 다음에 그 경력을 가지고서 법원 밖으로 나와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연수원에 있던 시절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강사로서 왔었고, 그때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 그냥 처음부터 변호사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본인 생각에도 내가 한번 법원에 몸을 담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굶어 죽지 않는 데잖아요. 그러면 이 기는 편제, 내가 극하는 편제고요. 편제는 큰 목표죠. 그래서 이 큰 목표가 본인이 생각했던 인권 변호사라는 형태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이 당시의 소원은 노가리에다가 맥주를 실컷 마시는 거였어요. 1,000원에 10개 주는 노가리 안주에 한 잔에 500원씩 하는 맥주를 계속 마시고 하면서 그걸 1년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다가는 좀 세월을 어영부영 하면서 살겠구나 싶어서 정신이 번쩍 들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좀 바른 삶을 살아보겠다는 의지로 주변에 소개팅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소개팅 5건이 차례대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 8월 달에 내가 이때 만나는 여성 중에 어느 한 명과 결혼을 하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었고요. 그 중에서 3번째 소개팅한 여성이 바로 현재의 부인 김혜경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혜경 씨를 보고서 처음에 이제 반했고요. 그리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혜경 씨가 3번째 했으니까 그 뒤로 2명의 여성이 더 있었잖아요. 소개팅 약속이 되어 있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소개팅 나가긴 할 건지만 나는 너랑 결혼할 거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였고요. 근데 5번째 소개팅한 여성이 또 마음이 든 거예요. 아차 싶었지만 이미 혜경 씨와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밀고 나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혼할 여성을 만났을 때 그 운이 어땠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경호년의 갑신월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하는 이유 중에 뭐 여자 욕심이 나서 결혼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경, 정관을 쓴 거예요. 이 경은 소중하게 잘 쓰고 왔잖아요. 뭐 검정고시 합격한다든지 이럴 때, 뭐 대학교 합격한다든지, 대학교 합격할 때는 안 썼군요. 일단 뭔가 시험에 합격할 때 쓰고 그랬는데요. 이번엔 이 경 정관을 결혼할 여성을 만나는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내 편, 내 조직, 가정을 갖겠다라는 목적이 더 컸던 거죠. 이 경정관이 일시지에 통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운, 월운에도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해진 경을 월운에서 갑경충에서 또 깨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지 대운에서 유가 강하게 깨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운에서 일지를 깨울 정도라면 이때 만나는 여성은 결혼하기 딱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자, 신민년이고요. 신명월입니다. 자, 경정관으로 혜경씨를 만났고 신평관이 일시지와 대운에 통근했을 때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또한 이 일시지와 그리고 대운 그리고 월운 사이에서
묘유충이 이루어지면서 일지를 또 강하게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자, 1992년 첫째 아들 이동호를 얻게 됩니다. 이때 이제 대운이 바뀌어요. 남자 입장에서 자식은 정관이잖아요. 과연 운으로 정관이 들어오는지 볼게요. 그 궁금했던 정관이 아예 그런 대운으로 턱하니 들어오게 되네요. 경신대운 그리고 임신연입니다. 자, 경정관이 일시지 그리고 대세운에 다 강하게 통근하고 있고 이 정관이 아들로 나타났네요. 그리고 이제 그 또 다음에 1993년에 둘째 아들 이윤호를 얻습니다. 자, 계윤년이고요. 이때도 경정관은 일시지 그리고 또 대세운에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이 강해질 때 두 아들을 차례대로 얻게 됩니다. 93년도까지 했던 이제 노동운동에서 이제 1994년도에 시민운동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때 성남 참여 자치 시민연대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이때쯤에서 또 참여연대도 생기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갑신년 갑술월입니다. 갑술월이 아니라 갑술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월간과 대세운에서 갑경충이 일어나고 있죠. 또한 이 월지와 대운에서 신자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월지와 세운에서는 자술 격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월주가 강하게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 겁재가 많은 사람들이죠. 불특정 다수들. 그래서 시민운동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하나의 월주,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시민운동을 해나가고 있고요. 1999년도에 그 성남에 부동산 비리 의혹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때가 김연년이에요. 이 기 오랜만에 다시 등장했는데요. 이 기는 토니까 어떤 토지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기 십상인 기고요. 그 다음에 또 내 입장에서 얘는 내가 극하는 편제잖아요. 그러면 토지와 돈, 결국 부동산 투기, 부동산 비리 그런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시간과 이 세운 사이에 을기충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때 을기충이 있을 때 을이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일시간이 이 세운에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비리, 기를 그래서 치고 공격을 해내고 있는 거죠. 또한 이 편제는 큰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비리, 부동산 비리를 박살내겠다라는 또 큰 목표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뿌리가 돼서요. 2002년도에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인터뷰했던 그리고 추정 60분으로 반영되기까지 했던 그것을 취재하던 그 기자가 이재명 후보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검사를 사칭해서 정보들을 얻어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검사를 사칭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옆에 있었을 뿐이지만 이제 그 전 시장은 이재명 후보가 검사를 사칭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게 되고요. 자, 그 고소건으로 2003년 3월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대운이 바뀌어요. 기미 대운이고요. 아까 기묘년에 토지 비리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갔잖아요. 그 목표가 이제는 대운으로 와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미는 뜨거운 토잖아요. 투기하는 땅. 그래서 이 부동산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인생의 어떤 큰 주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세운에서 또 개미년, 안 그래도 미대운인데 여기다 또 미년까지 더 더해버렸는데요. 그야말로 그런 부동산이 주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이네요. 그리고 을묘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토건 비리 세력하고 이재명 후보가 싸워야 되는데요. 그 싸우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일시간에 있는 월운에 있는 을이 지금 대, 세, 월운에 다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어요.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기도, 토건 세력에 해당하는 이 기도, 이 대세운에 또 뿌리를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을기충하고 있는데, 자, 이 싸움은 만만치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벌금을 받은 게 왜 받았냐 보면은 지금 연월지와 월운에서 자묘형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형이 과거에는 내가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벌금형을 받는 형태로 사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는 이 형이 내가 형을 당하는 형태로 지금 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최근까지의 인생을 보면 계속 형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고소당하고 기소당하고 또 소송당하고 하는데도 버텨나갈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 순간순간 정치적으로 아예 그냥 죽어나가 버릴 수 있는 위험을 참 여러 차례 넘겨왔던 거죠. 그리고 또한 이때쯤 해서 했던 운동이 성남시 의료원 설립운동이었습니다. 자, 몇 개월을 고생해서 주민 발의를 딱 했는데 성남시 의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소속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에서 그냥 바로 기각시켜 버립니다. 이건 정말 그 길고 긴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토건 세력과의 싸움은 더 본격화되고요. 그 토건 세력들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더 강하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가스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수배 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숨어 다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지하에서 숨어 지내던 그 어느 때에 2004년 3월 28일 17시에 안 되겠다.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운동으로서 내가 의료원 발의를 해봤자 정치인들이 그냥 한 칼에 아주 쉽게 그냥 좌절시켜 버리잖아요. 안 되겠다. 내가 정치인을 해서 내가 의료원을 세워야겠다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2004년도에 했던 이 결심이 결국은 2020년에 성남시립 의료원이 생기는 걸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의료원이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병비가 뭐 하루 10,000원만 부과되는 이런 형태로 또 성남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정치인이 되게 더 결심했던 2004년 3월 28일 이때에 한번 운을 볼게요. 이때가
갑신년, 그리고 정묘년입니다. 정묘월이에요. 그러면 일시간을이 이 대군 월운에 통군했고요. 그리고 이 기편제는 여전히 대운에 통군하고 있고 이 정식신은 또 대운에 통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을, 정, 기로 쭉 이어지고 있죠. 비견, 식신, 편제 아름답게 흘러가면서 내가 이 기편제는 이제 정치인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식신은 결심, 나는 정치인이 될 거야 라고 식신, 결심하다 형태로 이 운을 썼습니다. 자, 이 자묘형으로 이제 형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겁재도 형을 받는데 힘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04년 8월 26일 날 이 성남 시립의료원 관련 건으로 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벌금 또 500만 원 형을 받게 됩니다. 형이 계속되죠. 그 직전형이 2003년에 받았고 바로 또 그 다음에 2004년에 형을 또 받아요. 이때는 임신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 겁재가 또 세운에 있는 겁재, 각 겁재가 연지에 통군을 하고 있죠. 즉 국가자리 연지에서 겁재가 튀어나왔고 이것이 형을 받는 형태로 발현이 된 거죠. 또한 이 연지와 대운에서 묘미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각 겁재를,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게 1994년도죠. 이 각 겁재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성남 참여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시민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썼는데 이제는 이 각 겁재가 형을 받는데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해 또 12월에 이 해당 사건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자월이에요. 뭐 여전히 세운은 그대로니까 월간 세운에 있는 각 겁재가 연지에 계속 통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이 연월지 그리고 월운에서 자묘형이 이루어지고 있죠. 각 겁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형을 받았는데 이제 자묘형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확정 판결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의 사건이 또 차후 대선 또 토론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되면서 또 다른 또 소송을 낳게 됩니다. 다음 해 1년 지나서요. 2005년 12월 19일에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합니다. 을유년이고요. 무자월입니다. 그러면 월간 월운에서 간무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각 겁재가 깨어납니다. 1994년에는 이 각 겁재를 가지고서 시민운동, 많은 사람들 모여서 시민운동을 시작했고요. 이번에는 이 각 겁재를 가지고서 함께 시민운동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그 많은 사람 데리고 열린우리당에 들어가게 된 거죠. 또한 이 연지와 대운에서 묘미합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연지와 세운에서 묘유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월일지 시지 그리고 세운 월운에서 또 자유파해서
이 조직 쪽에 또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연지의 변화가 있으면 또 간판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정치 활동이라는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간판을 달면서 또 새로운 조직, 열린 우리당의 조직을 또 많은 사람이 이끌고 들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 될 때까지의 운을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이제 정치인이 된 후의 운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끝. 자바사주 바이.